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변동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일 기자, 좀 침묵을 지키던 조수진 의원이 어제 반격에 나섰다는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이 총선 공보물과 그리고 지난 재산 신고 내역을 대조하니까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 이러면서 뭐 이광재, 이상직, 김홍걸, 뭐 예. 윤미향 의원 등등 해서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공보물하고 그 최근에 이제 했던 재산 공개 내역을 봤더니 다 재산이 다르더라. 이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실명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는 재산 신고 사항이 당선 기준이 아니지만 이 지역구 의원들은 이 선거 공보물에 재산 신고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거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수진 의원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많이 그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거론이 됐던 의원들 해명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좀 눈에 띄는데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재산이 총선 당시보다, 총선 직전보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신고한 게 더 늘어났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윤미향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선 직전에 신고할 때는 부모님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꼭 부모님을 넣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외됐던 걸 부모님의 재산을 제외했다가 추가로 넣으면서 이게 마치 뭔가 누락했던 걸 일부러 누락시켰던 걸 이제 다시 넣은 것처럼 비춰졌던 거다라면서 그거는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 조수진 의원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라면서 오히려 역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카더라식으로 주장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급하셨나 보다라고 지금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김틀 기자, 근데 사실은 윤미향 의원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갈 때 재산 신고하는 것과 공직자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신고할 때 부모의 재산을 집어넣는 거, 그거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수진 의원이 얘기한 명단에서 언급된 이제 허영 의원하고 그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 이광재 의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 재산이 포함이 돼서 이번에 재산 공개할 때 재산이 좀 늘어난 케이스도 있고요. 선거 때 신고한 것보다 늘어났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선관위가요. 처음에 이제 후보 등록할 때 후보 등록할 때는 뭐 부모님하고 따로 살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당선이 돼서 재산 등록을 할 때는 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포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 시절에는 누락이 됐다가 이제 공직자가 된 이후에 재산 신고할 때 포함되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그 경우가 지금 허영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도 포함이 되고 또 이 최계상 의원하고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뭐 국회 근처에서도 살아야 되고 사무실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전세를 받는 과정에서 전세권이 추가됐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는 그 경우도 있고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또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그게 반영이 돼서 또 재산이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해명들을 좀 보면요.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예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었다. 남에게 빌려준 돈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런 경우고 지금 거론이 됐던 여당의 이런 의원들은 부모의 재산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제 신고해야 되는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상황이 있습니다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 의원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했고요. 이제 여당 의원을 이제 거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당 의원이 설사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가려질까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본인의 실수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실수 해명만 했으면 됐지. 다른 의원들까지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로 물귀신 작전으로 가시는 이런 자세는 저는 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안 보입니다. 자신의 실수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정확히 해명하는 부분. 이 부분이 조수진 의원이 할 일이지 지금 다른 의원들 지금 이 물귀신 작전으로 가시는 거는 뭐 좀 안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국교 의원이라 17대 비례인데 그때 1,0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사례로 간 전 사례가 있어요. 그때도 이 공직자 이 재산 신고를 잘못했던 분인데
또 그 부분을 또 여당에서 갖고 오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차명거래든가 주식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됐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진짜로 팩트를 정확히 해서 좀 이 부분은 이 실수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법적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는데 저렇게 아유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저기도 뭐 잘못한 거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거 퉁치는 거야? 국민들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수진 의원의 경우하고 다른 의원들의 경우는 좀 많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현미 기자, 윤미향 의원이 사실은 이제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회계 처리를 좀 시민단체와 정 의원을 활동을 하면서 잘 못한 그 비난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조수진 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또 이런 논란도 있나 봐요. 비난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뭔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횡령 배임 문제로 정 의원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미향 의원이 돈 문제로 남을 손가락질하다니 말세인가 봅니다. 라면서 법률이란 법률은 다 가볍게 무시하고 관행을 주장하시던 분이면 법률 찾아가면서 남 훈계하지 마세요.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여당의 다른 의원들 그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 한 명, 김홍걸 의원은 조금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은 재산을 잘 몰랐다. 아내가 다 재산 관리를 해서 잘 몰랐다. 이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럼 조수진 의원의 경우하고는 뭐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내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는 김홍걸 의원의 변동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 총선 당시에 신고한 재산이 58억 원 가량인데요. 최근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보면 67억 7천만 원, 약 9억 7천 10억 원 가량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원래 아파트랑 분양권까지 김홍걸 의원의 재산 4채를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분양권을 빠뜨리고 3채만 신고를 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된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배우자가 소유를 하고 있었던 분양권, 상가권도 절반만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최근 이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좀 뒷말을 남겼는데 이러면서 좀 더 야당의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의원 측에서도 해명을 내놨는데요. 아내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앞서 그 아파트를 파는 것까지 지금 공세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도 팔자는 의견이었지만 본인은 팔자고 했지만 아내가 반대해서 결국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거를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이런 보좌관의 실수다라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김홍걸 의원 해명, 또 조수진 의원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선거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남에게 빌려준 돈 5억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해명. 또 재산을 부인이 전부 다 관리하니까 자기 뭐 분양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해명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가요?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뭐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수두룩하죠. 이번 기회에 이를테면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중에 선출직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공개한 대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 다시 공개되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 다 선거 공보물이 집에 수북히 왔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각 당에서 사실 이 개개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걸러야죠.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쌓은 사람을 아무리 공당에서 공천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비례대표 정당의 지지 여부만으로 추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개개 지역구 유권자들이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전 검증은 결국 각 당의 몫이라면
사후 검증은 그럼 뭐가 있을까 한데 사후 검증은 이번에 불거졌습니다만 고소고발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선관위가 선출직 재산 공개 사후 검증에 대해서 뭔가 장치를 두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만에 그치지 말고 빨리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면 이건 뭐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선거 앞두고 제출해야 되는 재산 신고서를 공직자윤리법에 공개해야 되는 그것과 이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현재 없으니까요. 너무 엄격하다 이런 비판을 후보자들이 제시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이제 맞춰야 됩니다.